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 중에 실버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뱅크런도 일어났고, 더 이상 사업을 이 전개해 나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파산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회사를 정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 전문으로 은행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채권 건들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장사보다는 투자를 못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 실버게이트는 파산했지만 SVB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금 수요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이슈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확하게 오늘부터 2월달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생산자 물가 지수 등등 차례차례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완전 고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튼튼하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저 물가만 조금 빠지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조금 빠지는, 저는 이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지면 좋은 거고, 안 빠지면은, 이거 금리 계속 가겠구나. 근데 이게 선반영 되었네? 급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경기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금리를 50bp 올릴 것이냐, 25bp 올릴 것이냐인데,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달 50bp 올릴 가능성 60%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이 최근만 하더라도 7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표 좋은데 이런 모습 보여준다. 25bp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나 이런 거 빠져서 25bp로 연결되는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확정되면은 그때 지수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 WTI는 75.72달러, 마이너스 1.2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조금씩 디테일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금융시장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는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지금 3%대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3%면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는 넘쳐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은 탄탄하게 경제는 잘 되고 있네 라고 하다가 이제 중국이 계속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견제가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미국의 반대편에서 양극 체제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서로 간의 견제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피해받을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 떠오르죠. 곡물은 물론이고 가스 쪽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둘은 우리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빵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고립주의가 세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유럽 역시 우리도 우리의 이득을 최대한 취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커지면서 유럽판 인플레법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굉장히 깐깐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대로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원달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1320원까지 갔어요. 그렇다라는 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경기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라도 조금씩이나마 맞춰 나갈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채가 정말 높습니다. 이게 다 폭탄으로 한 번 더 시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 가구나 가전이나 인테리어 싹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한국의 뭐 보건 의료기술이 해외보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특징 밀어준다. 우리도 이쪽 살려야 되지 않겠냐 얘기 나올 것이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좋고요. 반도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한화솔루션이 중국 제품이 미국에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또 풀어줬더라고요, 그건.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립니다. 해서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너빌리티 버티죠.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핵심 내용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두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원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자, 특히나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폴란드 제3호 원전, 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설을 하기로 했고, 지금 뭐 사우디나 그 이외 지역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정은 아니더라도 이 기대감 자체가 주식에는 가격적인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에너빌리티는 어느 쪽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 SMR 쪽으로 강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두산의 SMR 시장에서의 목표가 뭐냐면 이 반도체 시장에서 TSMC라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 두산은 SMR 쪽에서 이 위탁 생산을 최대한 높은 점유율로 성장을 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장 건설 비용으로만 1조를 태웠어요. 말이 1조지. 회사의 시가총액이 11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전체 자산의 10분의 1을 여기 하나에다가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잘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건설 비용이 낮기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가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SMR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다 수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서 건설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주기기의 경우에는 정말로 웬만하면은 검증된 업체를 쓰고 싶어 할 겁니다. 처음부터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한 시장 점유율로서 성장성을 끌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쪽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 소재 제작을 착수했다라고 하는 만큼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였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원전만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액화수소를 곧 있으면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수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수소 터빈. 근데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랑 수소를 섞어서 발전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섞으려면 가스 터빈에서 원천 기술이 있어야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산만 일단 이쪽은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가스터빈 자체가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해서 전 세계에서 두산이 5번째로 가스터빈을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정말 몇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다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뒤처지겠습니까? 기술력이 이미 한참 저 멀리 위에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미래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두산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나 수도 관련된 이야기 나온다? 아, 편안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수급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좀 빠지나 싶었는데 외국인 매도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다 주워 담아줬다? 기관이 이 물량 다 주워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위치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장 끝났는데 가격 방어는 물론이고 외국인까지 빨간불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빨간불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2차적인 이러한 파동은 우리에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가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원달러 어땠죠? 계속해서 올라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1320원까지 올라온 거였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계속 빠지거든요. 그런데 두산은 뭐다? 매수했다. 이 원달러에서 나오는 환차손을 감수하더라도 두산을 잡는 게 이득이다라고 외국인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이만큼 올라갔는데 생각을 바꿀까요? 자, 그러면 수급은 결국 개인들만 털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현재 위치는 자,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을 하다가 위쪽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잡았던 넥라인, 핵심 저항선도 확실하게 뚫어주고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241선 위에서 횡보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없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면 다음 스텝 481선까지 노려보면 됩니다. 물론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상승률이 만족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딱 도착을 했을 때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이 돌파하는데 여기에 매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481선도 돌파하고 다음 스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데 저는 여기에서 2만원까지만 일단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만원 위쪽에 굵은 이 박스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돌파를 강하게 해서 소화해준 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개미들이 정말 많이 이 가격에서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전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물려있는 개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정리하자.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떨어지고 그 부분이 2만원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아래까지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전략을 짜주자는 거지. 저는 여기 만약에 한 번에 돌파하는 것까지 기다려라? 조금 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이거 너무나 좋다. 긍정적인 호재는 오늘도 쌓여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수급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 개인들만 털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추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그리고 241선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제 481선을 그 다음 저항선으로 맞닥뜨렸는데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면 어떻게 된다? 수월하게 뚫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2만원 아래까지 보자. 그 이상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영상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한 거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힘든 시장에서도 버티는 모습 보면서 화이팅을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전 거 수익 난 거 굉장히 많지만 그냥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첨보라는 종목 바로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종목 어땠었냐면 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리고 나서 27%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 이 안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바로 먼저 유니드 BT 플러스 있죠? 이 종목 어땠냐? 예. 말씀드리고 23.3%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HSP, 다시 HPSP, 서진 시스템 명신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HPSP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4%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서진 시스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선 8.2라고 하는데 더 올라갔죠. 그리고 명신산업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신산업 요 자리에서 맥점 잡아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8% 이상 올라갔고 여기서 언급 안 된 종목들도 한 3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다 찍어준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후속으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에 적으면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 정도까지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 골라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시고 들어와 보시죠.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고 좋은 자료들 얻어가시라고 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